자, 23번 문제가 지난 시간 동신여고 23번 문제를 안 풀었었는데 실수 K값이다 최고차함수의 수액값 1인 2차함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 문제를 2차함수 중에 좀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했나 본다. 마지막 문제로 출제했네. 최고차함수의 수액값 1이라고 얘기했는데 2차함수의 값이 지금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조건 하나 있고요. fx 값은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오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최소값이 베타입니다. 즉 R을 불러긴 포물선이 있습니다. R을 불러긴 포물선이 있고 제일 작은 값의 최소값은 베타가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타를 대입했을 때 베타라고 하니까 꼭지점이 베타, 베타라는 얘기구만. 근데 최고차함 교수값 1이라며. 그러니까 fx라는 녀석의 정체는 꼭지점 좌표가 베타, 베타인 거를 네모안에는 설명이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지금 빵 대입한 게 누군지 쓰고 알파 대입한 게 누군지 좀 쓰라는 얘기구만. 빵 대입한 거 알파 대입한 거 쓰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fx하고 x를 더한 게 k라는 녀석과 두 실근이 있는데 그럼 근각유수 연결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꼭 그럴 필요도 없구나. 여기다 베타 한번 대입해 볼게. f베타 플러스 베타지. 베타 대입하면. 근이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런데 f베타의 값은 베타니까 2베타의 값이 k가 될 거고 k의 값이 지금 2베타인 거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k값 2베타라고 한다면 k가 2베타라고 한다면 쓸까 그냥? fx 플러스 x 플러스 2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려고 하거든? fx 값이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값이 fx인데 거기다 x를 더해주고 2베타 이항했습니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고 이거는 x 마이너스 베타네? 그래서 x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주면은 앞에서 x 마이너스 베타 남을 거고 뒤에는 1이 남을 겁니다. 한 근의 값은 베타인데 또 다른 근의 값은 베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베타 마이너스 값이 알파란 얘기네? 그래서 지금 알게 된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1인 것까지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 주고 한 거는 빵 대입하세요, 알파 대입하세요로 하니까 fx한테 빵 대입하겠습니다. fx한테 빵 대입하게 되면은 빵 대입한 거는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생각해보니까 요거 두 개도 f 알파 플러스 알파의 값은 k인데 근이니까 알파 대입하면 동화 성립할 건데 이거 자체도 2베타라고 k가 2베타니까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의 값은 2베타겠네? 오른쪽은 그냥 3베타네? 그냥 이 부등식 해를 구하라는 거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의 값이 0보다 작거나 틀려면 베타 값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그때 베타가 지는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 이해된 거 맞죠? 그 다음이 살레시온지 살레지온지 살레시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사례지오라고 했는데 사례지오 살레시오 고등학교가 돼 있나 보네. 다 불러드립니다. 1번에 5, 2번 1, 3번 1, 4번 5, 5번 2, 6번 3, 7번 2, 8번 4, 9번 5, 10번 4, 11번 3, 12번 3, 13번 2, 14번 4, 15번 3, 16번 1, 17번 192, 18번 6보다 커 나왔고 7보다 작다. 19번 2 플러스 루트 3보다 커 나왔다. 20번 40, 21번 7 여기는 안 풀었죠? 자, 푼 것 중에 몇 문제 틀렸죠? 뭐라고요? 예. 아이는요?
문제. 자, 푼 것 중에 틀린 것들 다 풀이하겠습니다. 물은 거 말씀하세요. 4? 네, 4번보다 앞에 있나요? 아예? 4번으로 갔습니다. 자, 4번 문제가 부동식을 만족하는 의미아닌 정수 xy의 순서상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의미 아닌 정수, 즉 0을 포함한 자연수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개수가 큰 녀석부터 가정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쌤은 지금 y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었을 때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 y가 빵이면 x의 값이 의미 아닌 정수 중에 누가 가능해? x의 값이 0부터 7까지? y의 값 1이라고 한다면 y한테 1 대입했던 우변이 10? 그럼 10보다 작거나 되니까 x의 값은 0부터 5까지인가? y의 값이 2라고 한다면 10이니까 2항했더니 5. 5보다 작거나 틀리면 0부터? y라는 녀석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은 누가 돼야 돼? 네, 0밖에 없어? 그럼 처음에 순서상은 몇 개 있죠? 두 번째는 순서상 몇 개야? 더했더니 18인가? 뭐 이렇게 쉬운 걸 왜?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네. 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연립방정식해가 오직 한 쌍을 갖습니다. 그때 알파 베타에 대해서 k분의 알파 베타 값이 필요합니다. 오직 한 쌍을 갖기 때문에 순서쌍은 한 개지만 x의 값도 한 개인 거네. 그래서 중분을 간다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y값 대신에 대입한 다음에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x-1이고 그 2x-1을 값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문제 풀려고 합니다. 5x의 제곱 마이너스 2x-1의 제곱은 k. 전개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1이 빵입니다. 판별식이 빵이었을 때 중분을 갖습니다. 판별식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4 플러스 k 플러스 1의 값이 빵입니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5인가? k한테 마이너스 5를 대입하게 되면 이 방정식은 x 플러스의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중분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 모양입니다.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였을 때 베타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했더니 y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나? 다 구한 것 같은데? k의 값은 마이너스 5예요. 알파 베타의 값은 곱했더니 플러스 10인가? 답이 마이너스 2가 답이라고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발음이 8번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8번 문제는 최고차함계수 1인 3차식이 있는데 0 대입하면 3, 알파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대입하면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대입하면 감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목할 건 이거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최고차함계수 1인 3차 방식인데 fx는 x-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지는 모르지. 이 방정식에 세 근해값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네. 왜냐면 여기다 알파 대입한 거, 베타 대입한 거, 감마 대입한 거 성립하니까. 얘기가 된 거 맞나요? 그럼 이 방정식에서 세 근해값이 누군지 아는데 이 방정식에서의 세 근해 고백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fx라는 녀석의 값은 빵 대입한 게 3이라고 하니까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최고창 계수의 값은 1, 2창 계수 몰라요, 1창 계수 몰라요. 하지만 상수항은 빵 대입에서 3 나와요 까지는 아는 거네? 그럼 이 방정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x-1의 값을 이항해주면 이항했더니 b-1x 이항했더니 4가 되나? 근데 근거하기 소용한 세근의 고백값이 뭐가 되는 거지? 세근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세근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9번 문제가 다음 부동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x값들의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루트 제곱의 값은 우리가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루트 a의 제곱의 값은 절대값 a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값 x-1, 이 절대값 x 플러스 3,
이게 지금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이어서 선생님이 절대값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이 7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하는 거는 절대값 x-1 플러스 2 절대값 x 플러스 3의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하고요. y는 7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을 찾으려고 합니다. 경계값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빵 되는 숫자가 1, 마이너스 3이 경계값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누구라고? 절대값도 있잖아.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하면 4가 나옵니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뭐 나오지? 플러스 1 대입하면 2? 아닌데 1 대입하면은 누구? 8? 1 대입하면 8 나오네. 이 두 점은 오른쪽으로 4칸 갔을 때 위로 4칸 가는 기울기 1인 부분이다. 오른쪽으로 4칸 갔을 때 위로 4칸 가는 거네. 근데 둘 다 플러스면 기울기가 누구야? 둘 다 플러스면 기울기가 3인가? x하고 2x 더했으니까 기울기 값이 3이면 1보다는 가파르겠네. 근데 둘 다 마이너스면 기울기가 누구지? 둘 다 마이너스면은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3인가? 그럼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3인 선은 이렇게 생긴 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절대값의 그림입니다. 근데 7이라는 녀석의 값의 존재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7? 7의 값은 한 여기쯤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8보다 아래? 여기가 y가 7이 되려면 이 점의 y좌표 7이려면 이거 기울기 1이라며. 기울기 1이면 한 칸 갔을 때 한 칸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점 좌표 누구야? 왼쪽으로 한 칸 가야 되는 1,8에서 왼쪽 한 칸, 밑으로 한 칸? 근데 이 녀석의 값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4에서 3칸 올라간 7이 나오려면 x좌표는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4란 얘기인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오른쪽 한 칸 갔을 때 밑으로 3칸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바라고 있는 건 7이라고 하는 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7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며. 그럼 7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가 7보다 아래에 있는 그림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x의 값은 0까지입니다. 그때 정수의 값들을 다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높여야 될 거는 10번으로 갔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동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 부동식이 이항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n-3x 플러스 n-1이고 이게 0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 연립부동식이니까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이항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mx 플러스 2분의 3-n 이것도 0보다 크다고? 근데 첫 번째 것도 해가 모든 실수고 두 번째 것도 해가 모든 실수였을 때 두 녀석의 공통되는 해가 모든 실수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식도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차계수는 둘 다 양수네? 원래 최고차계수하고 판별식만 봐야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최고차계수는 당연히 양수니까 판별식 값만 조사하면 됩니다. 선생님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n-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n-1 판별식이 0보다 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모든 실수 2차 부동식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다만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쓸 거고요.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안 쓸 거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식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m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4n의 값이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등호 있으니까 등호만 썼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실수 mn값에 대해서 m하고 n을 더하세요라고 얘기했네. 이걸 만족하는 mn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 n값은 첫 번째 식에서 n값은
2항하면 4n? 2항하면 4n인데 4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요걸 다 2항해야 되겠구나. 이거 2항해 준 다음에 4로 나누기 해야 되겠네. 이건가?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n이라는 녀석의 값은 실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mn을 구하라고? 이게 뭔 상황이지? 하나는 아래 블록이고 하나는 위로 블록이잖아. 그 사이에 n이 있다고? 먼저 아래 블록인 녀석의 값은 꼭지점 좌표가 3,1인가? 3,1인 꼭지점을 갖는 녀석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에이씨, 일단 이거부터 계산하자. 이거 두 개도 대소관계 이게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 왼쪽의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m제곱 플러스 2분의 1 m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6 4분의 1 m제곱 마이너스 2분의 3m 플러스 4분의 9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3? 선생님 오른쪽 이행하려고요. 나 오른쪽으로 이항했습니다. 양변이 2배 했더니 완전 제곱식인가?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m값은 2밖에 없나? 일단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아니, 세 번째 식을 부등식 풀었더니 m값은 2밖에 없고요. m한테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 누구야? n값한테 2 대입했습니다. 그럼 n값은 확실하게 4분의 5밖에 없겠구나.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였고 n값은 4분의 5밖에 없습니다. 두 개 더했더니 4분의 13입니다. 되는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11번은 안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11번 질문하시면 되죠. 왜 넘어가죠? 모를까봐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럼 현주는 맞췄다는 얘기인가요? 찍어서 맞춘 거 아니야? 네. 12개 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을 때 12개 점 중에 3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12개 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하게 되면 12개 점 중에 3점을 선택하게 되면 그 3점을 연결하는 녀석은 삼각형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점들 중에 3점을 선택하게 되면 제 아무리 연결해도 절대로 삼각형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일직선상에는 점 중에 선택하는 경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일직선상에서 선택하는 경우를 제거해야 됩니다. 먼저 4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4점 중에 3점을 선택하면 제 아무리 3점을 선택해봤자 삼각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지 숫자가 총 다해서 4점 중에 3점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거할 거는 일직선상에 3점이 놓여져 있는 경우면 그 3점 중에 3점을 선택해도 절대로 삼각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는 3점 중에 3점을 선택해도 절대 삼각형 나오지 않습니다. 삼각형 안 나온 경우를 제거했습니다. 더 이상은 일직선상에 어떤 점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12C 3의 값은 220. 맞나? 맞냐?
12, 8, 20. 그래서 답이 200이 답이네요.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 문제는 0, 1, 2, 3, 4, 5,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6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세 자리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라고? 그럼 모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양쪽 끝이 짝수인 경우를 빼면 되겠다. 자, 그럼 모든 세 자리 숫자가 첫 번째 들어가는 세 자리 숫자는 몇 가지? 첫 번째 들어갈 숫자는 몇 가지야? 두 번째는 총이 100개 중에 뺄 거지. 100개 중에 빼려는 대상은 양쪽 끝에 짝수가 있는 경우를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양쪽 끝에 짝수가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짝수의 값이면은 이 세 개 중에 0, 2, 4 중에 첫 번째는 0이 못 들어가잖아.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짝수의 개수는 2하고 4 둘 중에 하나? 근데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짝수가 되려면 이번엔 0이 들어가고 짝수 맞지? 그럼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짝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포함해서 두 가지? 그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굴 써야 돼? 가운데는 몇 가지야? 전체 6개의 숫자 중에 2개를 사용한 거 아니야 지금? 남은 숫자 몇 개 남았어? 네, 짝꿍을 구분하지 않고 가운데 4개 중에 아무나 넣어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언급하는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100까지에서 16까지 제거하라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3번이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의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포물선의 대칭축의 값이 K입니다. 근데 포물선의 그래프가 Y축가마다 생기는 점이 A점입니다.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A점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A점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 중에 A가 있는 점이 B점입니다. B점 좌표는 누굴까? 근데 대칭축의 값이 K이기 때문에 여기가 같은 간격이어서 B점의 X좌표의 값은 2K입니다. 하지만 A점과 B점은 X축에 평행한 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의 값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B점에서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C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C점 좌표의 값은 누구야? 그때 OCBA라고 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OCBA라고 하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윗변 길이 2K, 아랫변 길이 2K까지 내가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세로 길이에서 실수하지 않을까봐 무섭다. 자, 세로 여기 길이는 몇이야? 들리게 말하세요. 네, 이거 0에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야 되니까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죠? K제곱 플러스 4가 2개 있나? 그래서 K제곱 플러스 4의 값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I에 된 건 맞아요? 지금 이 참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K가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K는 0보다 크대?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어이구야. K가 0보다 크면 이거 무조건 음수지. 그런데 절편값을 알 수는 없나? 절편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 되지 않아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안 되는구나. 쌤 착각했구나. 저기 K제곱 플러스 4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4구나.
인수면 안 됩니다. 지금 K값이 0보다 큰 것만 가지고 풀겠습니다. K는 자연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내가 바라고 있는 거는 이걸 만족하려면 4K제곱, 아니 2K제곱, 4K 마이너스 16? 지금 내 말 이해된 거 맞니? 4K, 2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6이라고. 이로 약분했습니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인가? 됐니? 두 번째 거는 38을 이용했습니다. 38을 이용했더니 2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0? 2로 약분했습니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인가? 첫 번째 거는 K 플러스하고 K 마이너스 2. K값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입니다. 두 번째 건 인수분했더니 K 플러스하고 K 마이너스 3입니다. 사이값이네. 마이너스 5부터 K값은 3까지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했습니다. K 자연수로 구했고 어차피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하고 2부터 3까지 자연수만 구하라고 합니다. K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K값의 개수는 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틀리기 좀 말해라 이년아. 틀리기 좀 말해. 18이라고 들었으나 14번 아예 지금까지 설명해 주는 거 듣고 정확히 이해되고 있나요? 14번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개의 근의 값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의 값은 알파 다시 베타 다시입니다. 그때 알파와 알파 다시의 값을 더했을 때 허수가 나온다고 하네. 아, 여기서는 알파 다시의 값은 실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근이라고만 얘기했네. 그럼 이 두 개의 값은 허근이겠구만. 된 거 맞죠? 두 허근의 합의값이 누구래? 두 허근의 고백값은 허근의 값을 누군지 몰라서 알파의 값을 n 플러스 ni, 베타의 값을 켤레 복소서 n 마이너스 ni라고 하려고 개수의 값이 실수였을 때는 한 근이 허수면은 또 다른 근도 켤레 복소수가 허수인 그 허근의 값인 거죠. 근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8이라네. m값이 n값이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놓으려고요. 근데 알파하고 알파 다시의 값을 더한 녀석이 3 더하기 3i라고? 근데 알파 다시는 i가 나올 리가 없잖아. i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다시가 3 더하기 3i가 되려면 n값이 3이란 얘기인가? 그럼 문제 정보만 가지고 지금 알파하고 베타의 값은 다 구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 건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A값은 25인 거 알았습니다. 제곱했더니 625입니다. B값만 구하면 되겠네. B값은 알파 다시하고 베타 다시를 더한 걸 가지고 구해야 되겠구나. 베타 다시는 어디서 구해? 아, 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알파 다시의 값이 누구래? 알파 다시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근거기 수관계에서 두 분의 고백값이 누군데? 그럼 베타 다시의 값은 이제 B의 값은 두 분의 합인가? 알파 다시하고 베타 다시를 더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더한 게 7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의 값을 제곱했더니 49. 49랑 더했으니까 4로 끝내야 되겠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5번이라고 하신 거죠? 15번은 10보다 작은 의미 아닌 정수 A, B, C, D가 있습니다. 10보다 작은 A, B, C, D, 10보다 작은 의미 아닌 정수?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구만. 0부터 9까지 숫자들을 이용해서 1000의 자리의 숫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A, B, C, D라고 할 건데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이런 관계를 만족하도록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걸 만족한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값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0부터 9까지 있는 숫자들 중에 이 숫자들 중에 m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거든? m값을 구하려는데 m값은 이런 관계를 만족했으면 좋겠다며. 천의 자리 숫자가 a, 천의 자리 숫자를 제일 작은 거, b하고 c는 같은 숫자, d의 값은 제일 큰 숫자를 쓰래. 그러면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a인 거야? 천의 자리가 a? a는 빵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a는 빵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숫자를 빵을 제외한 1부터 9까지 중에 서로 다른 숫자 몇 개를 데려올 거야? 빵은 데려오면 안 돼. 제일 작은 숫자가 천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빵은 데려오면 안 되고 1부터 9까지 중에 9개 숫자 중에 몇 개의 숫자를 데려오면 좋을까? 아홉 개 중에 3개를 데려오면 되겠다. 왜냐면 이 숫자 한 가지, 이 숫자 한 가지, 이 숫자 한 가지 3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선생님이 데려온 숫자가 2, 7, 8을 데려왔다고 해볼게요. 3개 숫자를. 그럼 제일 작은 게 이 두 번째 숫자가 7, 제일 큰 게 8이어서 지금 얘기하는 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이용한 4자리 숫자는 2778이 될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3개의 숫자만 데려와서 가운데 똑같은 녀석은 하나의 숫자만 데려왔다고 생각할 거야. 총 3개만 데려오면은 이런 숫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m값은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n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n값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문제가 n이라는 녀석의 값은 a가 크고 b가 크고 c가 크고 d가 크다라고 d가 제일 작다고 얘기했구나. a가 제일 크고 b, c는 이런 관계인데 c하고 d가 똑같은 경우도 언급되어져 있네. 이런 경우를 두 개 구분하려고. 구분한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4개의 숫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가 필요하니까 구분지어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n값을 구하는 중인데 처음에 이런 녀석이 되려면은 0이라는 숫자를 데려오면 돼, 안 돼? 제일 큰 숫자가 a이기 때문에 4개의 숫자를 설령 0을 포함해서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이 숫자는 5210이 되기 때문에 0을 데리고 와도 0은 D에 들어갈 거거든. 0을 데려와도 A는 0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개의 숫자 중에 4개의 숫자만 데리고 오면 지가 알아서 크기 순으로 배열되어서 4자리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게 똑같은 숫자라며. 그래서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 0을 포함해서 10개의 숫자 중에 4개를 데려와야 되고요. 지금 이것도 0을 데려와도 될 것 같은데 0을 데려오면 CD의 값이 0 되는 거고 A는 0이 아니니까 4자리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0을 포함해 데리고 오기 때문에 지금은 10C3인 건가? 이 모든 거의 가짓수가 필요합니다. 3이 1분의 987, 84인가? 84 맞니? 10C4는 예전에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고 있나? 10C3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고 있나? 330 더하기 84. 330을 더했으니까 424인가요? 414.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6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 개수가 필요합니다. A, B의 순서상 개수가 필요한데 절대값 A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일단 가조건에 따르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라는 얘기고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부터 10까지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때 연립부동식을 풀어가지고 만족하는 정수가 5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0보다 작은 사이값입니다. 첫 번째 건 마이너스 5부터 2까지로 사이값입니다. 이 사이는 정수의 개수의 값은 다 해서 8개 있나? 정수 8개 있는데 둘 다 만족하는 정수가 5개가 있으려면 이거의 범위에 의해서 5개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작으니까 마이너스 b부터 절대값 속에 있는 거는 플러스 b까지 사이값인데 a를 뺐더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 플러스 b까지 범위 있는 숫자겠네. 근데 이 두 녀석의 공통되는 범위에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에 5개 정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공통되는 녀석의 값이 근데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구나. 된 거 맞아요? 근데 A도 정수, B도 정수니까 A도 정수, B도 정수니까 5개가 되려면 이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다. 이 왼쪽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공통범위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면 5개 맞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는데? 된 거 맞죠?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상을 찾아보려고 하거든? 즉, 첫 번째 경우는 왼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여서 더한 값이 2가 되는 경우를 찾는 중인데 더해서 2가 나온다고? 근데 B의 값이 양수라고? B가 10이면 A는 아이고야. 더 이상 없나? 더 이상 없나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다 해서 9가지의 순수쌍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값을 확인해 보려고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8하고 10이면 마이너스 8하고 10이면 이거 18인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8하고 마이너스 5부터 2까지는 공통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5개 맞습니다. 마이너스 7하고 9가 되면 16인가? 이 숫자가 16이어도 공통되는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5개 맞습니다. 0하고 2가 들어가면 이 값이 2가 되니?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하고 마이너스 5부터 2까지도 공통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5개 맞죠? 그럼 이 순수쌍이 다 해서 몇 개 있어? 몇 개 있다고? 네, 이 순수쌍은 2부터 10까지 다 해서 9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오른쪽 숫자가 마이너스 1이어서 AB가 정수였을 때 공통범위의 값이 이렇게 되면 정수 5개니? 그래서 오른쪽 숫자가 마이너스 1인 거 생각하는 중이야. 마이너스 2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찾는 중이거든. 그 말은 A에서 B를 뺀 게 1이라는 얘기죠. 근데 A에서 B를 빼서 1 나오는 경우가 B의 값은 전부 다 1과 10 사이 있는 숫자였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누구였을 때 빼가지고 1 나오지? 언제까지 써야 돼? B의 값은 빵은 안 되는구나. 2,1까지 되는 건가? 된 거 맞아? 지금 개수가 모자른데? 이거 다 해서 몇 개 있어? 또 뭐가 있지? 또 이게 있겠구나. 공통범위를 갖는데 이 간격이 정확히 4칸 떨어져 있는 것도 생각해 보려고. 마이너스 2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빼준 녀석의 값이 4칸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거 4칸이지. 4칸이었을 때 범위가 4칸일 때 정수의 값은 5개 있죠. 자, 이 왼쪽 게 2가 나오거나 이 왼쪽 게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이 오른쪽 게 플러스 2가 나오는 경우를 했어 지금. 근데 왼쪽 게 마이너스 2도 아니고 오른쪽 게 플러스 2도 아닌 거 하려고 하거든 지금. 마이너스 2도 아니고 플러스 2도 아닌데 이 간격이 4칸 떨어져 있는 걸 하려고 하는 중이야. 근데 간격은 마이너스 1 값은 지워주고 2b의 값이 4가 되는 경우가 그럼 b의 값이 2인 경우죠. b의 값이 2가 됐을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b의 값이 2가 되면 이 녀석의 값이 정수부터 정수까지 간격이 4칸이고 4칸이면 이 사이에는 정수의 값은 5개거든? 근데 이 범위하고 이 범위에 공통된 녀석의 값이 이렇게 나올 때는 중입니다. 이러면 정수가 5개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b의 값이 2였을 때 a는 지금 21가지나 되는 a의 값 있잖아. 마이너스 10하고 2가 되면은 b가 2였을 때 마이너스 10,1이라면 왼쪽 값은 8? 그럼 공통범위가 안 생기네? 최소한 공통범위는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공통범위는 생겨야 되고 요 녀석의 값은 최소한 4칸은 돼야 되는 거니까 4칸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디 보자. b의 값은 2? b가 2가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a 플러스 2까지? 그럼 a의 값이 양수가 돼야 되겠네? a가 양수여야지 공통된 범위가 존재할 거 아니야. 여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5개의 숫자가 공통된 정수였으면 좋겠으니까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돼야지만 돼.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오른쪽 숫자가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의 값은 0보다 커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2처럼 음수 2는 필요 없고 0,2일 때 확인해 봤습니다. 0,2가 되면은 0,2는 했었네? 1,2를 하고 있습니다. 1,2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범위가 뭐야? (1,1을) 대입했던 이거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1까지 이 범위랑 공통된 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네? 그럼 공통된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1까지 5개 맞습니다. 1,2의 값은 여기서 센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3,2가 있을 거거든. 그 다음에 2,1을 대입하게 되면 2,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부터 빵까지인가?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빵까지 이 범위에 들어있네?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빵까지니까 또 5개 있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3,2였을 때는 범위의 값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5부터 그럼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공통됩니다. 이 5개가 맞습니다. 이 3개가 추가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더 안 해요? 4,1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4,1을 대입하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6부터 간격은 4칸인데 공통되는 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정수가 몇 개가 되죠? 네, 3개가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이용한 경우의 수의 문제인데 일일이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거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겠다. 아무튼 18한테 3을 더했으니까 21가지인가요? 이거 빼먹어서 틀리라는 문제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거네. 아예는 뭐라고 발음하신 거죠? 17번까지만 지금 녹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모자란 것들은
선생님 녹화해서 이번 주에는 주중에 올려야 되겠다. A라는 행렬의 값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A의 6승, B의 6승, A의 7승, B의 7승의 값을 곱하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교환법칙에 성립하려나? 교환법칙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 볼게.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은 곱셈 공식이 성립하거든? 행렬 A, B 곱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마지막이 지금 B 값 곱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자, 제일 처음에 B 곱했더니 똑같네? 똑같으니까 AB하고 B가 똑같으면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 공식은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수법칙도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지수법칙도 성립할 건데 결국 얘는 AB라고 하는 녀석의 6승과 이거 구하는 중인 거네? 근데 AB는 알고 있다며. AB를 6번 곱한 거, AB를 7번 곱한 거 두 개 더하라고 합니다. 그럼 AB의 값을 2번 곱한 건 누구야? 제곱했더니 3승하면 누구지? 마이너스 1 0 4승하면 누가 될까? 4승하게 되면 방금 이거한테 처음에 AB만 곱하면 되죠. AB 곱했더니 1 그때 문제를 구한 거는 6승과 7승의 값을 구하라니까 이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나? 6승의 값이면 뭐가 되는 거야? 6승일 때는 플러스 값인가? 7승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여기 마이너스 1인가 7승하면? 그때 이것들을 더한 녀석의 걸 물어봤습니다. 더했더니 빵빵빵 더해주면 192? 그때 문제에 구한 건 모든 성분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분 합의 값은 192가 모든 성분의 합이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주중에 녹화해서 링크 보내면 보세요. 장성곤을